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조언이 절대 아니니까요.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해주세요. 자, 오늘 비트코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랠리 이번에 진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랠리가 이번엔 진짜인 이유들을 몇 가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유명 포브스지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달러 글로벌 생태계의 대안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 옵스타인의 설립자 알렉스 카라줄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는 모든 법정 화폐가 미국 달러화에 연동되어 있는 전체 주권 생태계의 불안정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6월 초에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되었을 때 암호화폐 가격이 랠리를 보였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완화됨에 따라 6월 말에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법정 화폐인 미국 달러와 이것과 지금 연동되어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화의 그 발행, 그리고 최근에 달러화의 이제 금리 인하를 암시를 했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통화가 굉장히 많이 풀리는 쪽으로, 이제 양쪽 완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통화는 늘어나고 통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제 가치 있는 자산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우리가 돈의 가치는 결국엔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일반적으로 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그 찍어낸 만큼 그 가치가 올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고, 비트코인도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면 미국 달러화가 그렇게 많이 풀릴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도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그 한정된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 자산으로 인정만 받는다면 굉장히 큰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요적으로 보는 건데, 최근에 그런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하락했던 게 이 무역 전쟁의 약화와 완화와 이것 때문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에 지금 보는 관점은 그 베이스2와 이제 페이머신의 최고 경영자인 올리버 게일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분이 이제 올리버 게일이에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가격 상승을 보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같은 변동성 이면에는 두 가지 속성이 내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랠리 후에 최저가는 이전의 최저가보다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가격 바닥은 탄탄한 펀더멘털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격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최저가가 이전의 최저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랠리 현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최저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 2015년, 2019년도를 지금 비교해 봐도 전반적으로는 최저가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은 최저가 막 떨어지는 30% 떨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막 두려워하시고 엄청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의 최저가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는 그때의 최저가에 비하면 지금도 몇만 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세에 있는데에도 지금도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랠리의 첫 번째 속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탄탄한 펀더멘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해시레이트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레이어를 좀 나눠서 기술적으로 빠른 이제 전송이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력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그런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펀더멘털이 이제 해시레이트와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그런 부분이 그 기초적인 부분, 바닥이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30%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고 걱정들 많이 하셨죠. 다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이 모건 크릭의 대표인 이제 안토니 폼플리아노가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이제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30%의 하락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고점을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30%의 하락들이 계속 있었었고, 시끄러운 그런 외부의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소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소음에 흔들리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 브렌트도 이런 말을 했죠. 지금 30%의 하락은 과거에 다양한 지금 30% 이상 하락했던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노멀한 평범한 정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흐름 패턴을 보시면 정말 무수히 많이 30% 이상을 하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 패턴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상승을 할 때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거의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30%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가격이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멀리 보면은 이 가격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이죠. 30%가 떨어졌다고 해도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 30%를 눈앞에서 딱 보고 그걸 숫자로 보고 돈의 그 수익률로 보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두렵죠. 그 30%의 하락이라는 건 정말 공포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그래서 보면 위험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지 않으면 정말 이 비트코인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항상 보시고 길게 보시고 큰 눈으로 멀리서 보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길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패턴들 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이제 미스터 치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올린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을 이 하단선에서 쭉 연결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방어선에 이제 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빨리 반등을 했어요. 반등세가 좀 강했고요. 이렇게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깨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는 나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여기서 뭐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추세선을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안토니 폼플리오너가 또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재미난 게 지금 미 의회에서 이제 그 리브라,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 이제 처리해라, 그거 하지 마라라고 이제 하는 위원회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그 팜플리오너가 이제 찝은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이런 위원회에서 이제 보낸 편지인데, 요거를 이제 페이스북에는 보낼 수 있잖아요. 리브라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의 그 의원의 소환장을 보내고 싶어도 어디다 보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웃긴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탈중앙화된 정말 이제 어떤 회사나 이게 이제 주요 주체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정말. 그래서 이미 퍼져버렸고, 이거를 관리 감독하고 이걸 없애버리고 싶어도 이 없애기가 어려워요. 이 주변에 다 그냥 퍼져 있으니까, 이 주체자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그걸 이걸 뭐 시비를 따지거나 이거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들 하지 마라라고 하기가 애매한 정말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탈중화가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제가 봐도 이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변화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기도 했었고, 비트코인은 정말 이제 다른 창조물이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탈중앙화된 이 비트코인의 특징,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탈중앙화돼 있으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 기술이 그걸 또 유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정말 정말 보면 신기해요.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재미난 그 창작물이에요. 근데 이게 새롭게 지금 10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주체가 드러내지도 않은 그런 그 가상의 물건이 지금 10년을 버티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기관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어찌 보면 대단한 것이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좀 공부해 보셔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신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모건 크리시오가 지금 이제 안토니 폼플리어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좋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워낙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전망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정도 해보시는 거 좋은데, 우선 시간은 비트코인의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상승 촉매제는 2020년 5월에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고 하고 있고요. 10만 달러의 가격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뭐 2021년 말까지 10만 달러를 전망한다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10만 달러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때 항상 좋은 가격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외에도 암호화폐 공간의 합법화 증가, 그리고 기관 자본의 유입, 그리고 기록적인 거래량, 그리고 비트코인을 안전 피난처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촉진하는 글로벌 불안전성 등이 비트코인의 가격 랠리를 계속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량이 적어지고요. 시장이 풀리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 우리 한정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정말 막 줄 서서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맛집을 가기 위해서 줄을 엄청나게 쓰죠. 그게 그곳에
거기서밖에 살 수 없고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열광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심리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많이들 이 반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제 기관 자본의 유입들, 그리고 합법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코인도 만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멤버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마커스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이고요. 그 리브라 프로젝트의 자회사 칼리브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향후에 이제 100개에 달할 프로젝트 멤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꼭 신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은 이제 칼리브라의 재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리브라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 역시 완전히 포기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탈중화를 이제 시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 통제하는 것들을 이제 못할 것이다 앞으로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완벽하게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게 어필이 되기도 쉽지는 않고, 페이스북에서 아무래도 개발을 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간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주요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페이스북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페이스북인데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정말 나중에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요원해 보이고요. 노드가 뭐 100개에 달한다고 해서 이 노드 멤버들이 모두 비중 있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 노드 멤버들이 있을 거고, 그 멤버들이 주요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G20이라는 게 있잖아요. G7이라는 게 있고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나라들은 그 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주요적으로 많은 걸 이끌어 가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가장 강한 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요거는 의회나 이제 그런 반박들, 중앙화된 것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이제 반박문을 내세우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양력도 특이한데요. 예전에 뭐 GTN텔레콤의 이제 최고 경영자도 했었고, 자신이 창립자도 했었고, 그리고 미국 페이팔의 부사장도 했었습니다. 페이팔 회장까지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 사업부의 부사장을 역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거래소 이사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또 많은 그 이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전담팀 총괄 부사장을 맡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리브라를 완전히 이제 주도하는 칼리브라의 총괄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의 행보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비드 마커스의 행보들. 주요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있지만, 마크 저커버그보다 이제 실무적으로 이 데이비드 마커스가 많이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의외에도 이 사람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 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톰 리, 그리고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강세전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톰리가. 최근에 제가 이제 댓글을 보더라도 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뭐 과거에 이제 가격 전망을 했는데 이제 많이 틀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걸러서 들어올 필요도 있으니까요.
뭐 가격 전망은 틀렸지만 이제 분석이나 그런 내용들은 좀 볼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만 해보시고요. 올해 이제 암호화폐 겨울이 끝났지만 증명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역사 속에서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길 때마다 가격은 그 이전에 10배 정도 상승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격 흐름을 제가 그래서 차트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었을 때 어떤 가격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지금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었을 때 이 가격 패턴을 보면 주요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놀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2012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도 비슷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패턴, 그리고 그 상단선에서 계속 놀면서 10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 이 흐름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200일 이평선을 굉장히 주요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을 한참 뛰어넘고도 이격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고 200일 이평선 위쪽에 이제 안착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톱니 같은 거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톱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200일 이평선을 되게 주요적인 그 지지선, 이제 저항선이자 지지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뛰어넘고 가격 흐름이 안정된다면 앞으로 이걸 지지 삼아 계속 상승할 패턴을 이제 예측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 그리고 분석들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뭐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모두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들도 굉장히 긴 전망들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투자 들어오신 분들 단기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갑자기 막 10%, 20%, 30% 떨어지면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막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언제나 그 중간에 잠깐의 조정이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30% 이상 다 하락한 거예요. 요런 것들 보시면은 참 멀리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가격에서 보면 이 가격은 정말 낮은 가격이죠. 이런 가격들. 근데 지금 우리는 요 가격에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얼마나 미세한 부분에 있는지 30%가 떨어지는데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보시고 길게 보시는 걸 항상 추천드리고요. 왜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고 암호화폐를 보고 블록체인을 보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먼저 아시길 꼭 바랄게요. 그걸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는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심리를 다스리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조언이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투자하실 땐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